독단적인 이데올로기는 자기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습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지도자는 너무나 거침없이 영원과 순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한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실린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도 또 담긴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준 책방의 주치이죠.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책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여요. 조금 무겁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앞에 읽어드린 구절 역시 청취자분들께 드릴 처방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 사연에 꼭 맞는 책을 처방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 소설, 에세이, 실용서 등 장르 가리지 않고 맞춤 서적을 추천해 드리니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이러이러한데 어떤 책이면 좋을까요? 라고요. 샵 0945 우물정 연구사 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또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교수님, 벌써 또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12월 되면서 좀 추워지기도 했고 네. 요즘 송년회 연락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많이 봤죠. 송년회 건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연의 건수이기 때문에 인연이 조금 있는 편이라 송년회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은근 자랑이신 것 자랑입니다. 아니, 오늘 책 처방 의뢰하신 분도요. 회사에서 송년회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수님께는 미리 사연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청취자분들께도 읽어드릴게요. 3556 청취자님. 연말을 맞아서 곧 송년회를 하는데요. 마니또에게 책을 선물할까 합니다. 제 마니또는요. 40대 초반 남자분이고요. 근데 도대체 뭘 해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였거든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안전하게 책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 선물하면 좋아할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아니, 마니또가 사실 비밀 친구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탈리아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비뽑기로 내가 비밀 친구가 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르게 네. 비밀로 착한 일도 좀 해주고 그 사람 기분 좋게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학교 다닐 때 연말에 좀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니또랑 관련된 아주 유사한 소설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현재 아나운서님도 아실 텐데 왜 키다리 아저씨라고. 네. 그 키다리 아저씨에서의 그 아저씨가 일종의 이제 그 여주인공의 마니또였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키다리 아저씨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늘 이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멀리서 그 여주인공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잘 되길 바라면서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알아차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네. 저는 이거 이제 사연을 보고 근데 이제 이 처방 전에 이제 책을 선물하겠다.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책 하겠다는데 갑자기 그 마니또한테 어떤 책이 가면 이분이 3556 그분 아닌가라고 이제 들킬까 봐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셨다면 듣겠죠. 이 인기 있는 방송인데 당연히 듣겠죠. 네. 아니,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단 이분이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네. 그리고 남자분이고 40대 초반. 네. 그리고 요즘에 흔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책 선물하면 욕먹는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사연 받자마자 어쩌면서 이제 도서관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너무 다행이야. 뭐 이런 거를 선물하니 너무 송구한 표현인지 몰라도 네. 기특하다.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 선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다는 분한테 선물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내가 선물했는데 그 책을 이제 읽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약간 좀 요새 아이들 말로 이제 김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제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매번 말씀드린 이제 도서관 정보나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제 분석했죠. 그래서 네. 참고로 이제 40대의 이제 남성분들하고 40대 여성분들하고는 책을 읽는 그 독서하는 활동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이제 보는 편이시고요. 네. 남성의 경우는 이제 특정 작가 작품을 집중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품 유형으로 보면은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여성 40대 독자들은 좀 그 자기 수양적인 에세이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남성의 경우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비추고 있는 그런 에세이들이라든가 소설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제 하나는 네.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읽으신 유명한 이제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입니다. 사실 이 유발 하라리 하면은 이 책보다는 그 사피엔스. 맞습니다. 이 네. 책으로 참 유명한 저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사피엔스는 이제 굉장히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읽지 않은 분들도 사피엔스가 유발 하라리의 책이다. 그런데 이 책도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사피엔스 때문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사피엔스가 이제 인류학적 관점으로 기술된 책이라면 이 책은 인간 사회 이제 사회학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약간의 이제 에세이적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좋은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구절 한 부분을 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읽어볼게요. 진실과 권력의 동반 여행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머지않아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권력을 바란다면 어느 지점부터는 허구를 퍼뜨리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세상에 관한 모든 허구는 배제한 채 진실만을 알고 싶다면 어느 지점부터는 권력을 단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동조자를 얻고 추종자를 격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들마저 인정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너무 의미심장하죠? 네. 그리고 요즘 말로 뼈 때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핵심이 들어있는 구절 같은데 네. 교수님이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뭘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책이 주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요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은 이제 진짜 뉴스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지를 알아내려면 실제적으로 권력을 욕심내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 것이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제 군주론이라든가 정약용 선생의 이제 목민심서 같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556님이었었죠. 네. 그분에게 마니또에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더 많은 연관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니또 역할이 키다리 아저씨에 나온 아저씨처럼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과감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나라 빅데이터에 의하면 40대 남성분들이 한 작가의 작품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사피엔스를 읽으셨다면 이 책을 또 더 좋아하실 수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책 처방 뭘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다른 한 책은 이제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래서 부제목이 더 재밌어요.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의 생각 도구입니다. 이 책은 이제 철학책에 가까워요. 철학책이기도 하고요. 네.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아마 마니또에게 선물한다면
아마 356님의 안목에 굉장히 놀라실 거가 이 책에 대한 인기가 아주 저변 스테디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 두 권을 그 마니또가 다 읽으셨다면 네.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주제가 무겁지만 내용은 깊이 있는 것 꼭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직 40대가 안 돼 봐서 모르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들을 때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들이 한 번쯤은 온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네. 요즘 그러니까 여기 이 작가가 쓴 거는 약간 전투적으로 이 책에 이제 서평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투적으로 이거를 철학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약간 설명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그 40대 남성분들에게 뭐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권의 책 처방해 드렸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그리고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비밀 잘 유지하셔서 마니또로서의 좀 빛을 발하셨으면 좋겠다. 비밀 유지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교수님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한 권씩 추천해서 거기에 전시가 됐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도대체 다른 나라 정상들 어떤 책 추천했을지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이제 정상의 서재라는 기획 코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각국 참가한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의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이제 선정했는데 그걸 약간 이제 이벤트성으로 비밀에 붙이셨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두 권의 책을 이제 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안도현 작가의 연호라는 책이고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우리나라 대통령 추천하셨더라고요. 다른 혹시 정상들이 추천한 책 중에 뭐 하나 알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미얀마든가요? 거기에 네. 이제 그 지도자가 한 분은 이제 그 뭐 수지 총리라고 한 분은 대통령이라서 그게 정확치 않아서 제가 그 오늘은 설명드렸는데 하여간 거기 그 정상이 하셨던 게 레미제라블을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일괄적으로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아마 언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상업 서점을 통해서든지 그 일괄해서 그 정상의 서재라는 데 수록된 목록들을 한꺼번에 공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아마 이 연어나 소년이 온다는 이미 읽은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요 책들을 감명 깊게 읽은 분들이라면 아까 좀 연관해서 어떤 책들 좀 더 찾아보면 좋을까요? 이 책을 이제 그 두 개의 책을 좋아했다면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좋아하는 취향과 그 이 책을 두 권 읽고 좋아한다면 거의 같으신 거예요. 취향이 비슷할 수 있다.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좀 나는 같은 유의 사람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희 전공 용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제가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특정 이성을 좋아하면 그 이성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 남성이면 남자라면 그 친구와 나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동시 인용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특정 책을 대통령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면 대통령과 나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특히 독서 취향이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요거 갑자기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이야 뭐 대통령과 비유를 했지만 네.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나랑 책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앞으로 좀 절친이 될 가능성도 크겠네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걸 코사이테이션이라고 저희 전공 용어로 그러는데요. 특정한 책을 두고 둘이 동시에 좋아하던가 아니면 그 둘이 서로 다른 책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통적인 책이 많이 나타나면 그 공통된 책을 쓴 사람과 그 나와 저 그다음 쓴 사람 세 사람도 같은 유의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서관 그 빅데이터 이제 돌려보면서 나온 게 제가 한 3권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이 책도 나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든 아니면 읽어봤는데 진짜 좋았어 라고 동의하시든 할 거예요. 근데 네. 첫 번째 책이 정유진 작가의 28이라는 책이고요. 네. 또 하나가 한강 작가의 흰이라는 책이고요. 마지막 작품이 조정래 작가의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이 세 권의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아했었을 거고 안 읽어보셨으면 굉장히 좋아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예측한 거죠. 저희가 또 영준 책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향까지 저격해서 지금 처방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혹시 청와대에서 듣고 계신다면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다음에 한번 지금 아까는 4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이제 도서 대출 취향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책으로 공통된 것들을 좋아하면은 공감되죠. 쉽게 네. 공감돼 같은 또 거예요. 이 책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데이터로 이제 표현이 좀 격하지만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데이터 3법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3법만 통과돼서 자유롭게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들의 맞춤 처방이 더 가능해지는 거죠. 또 그런 것들도 있군요. 네. 네, 교수님 벌써 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영준 책방 중앙대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